학교 체육을 사랑하는 학생들을 위한 진로 탐색의 시간, 스포츠를 넘어 다양한 꿈과 직업을 함께 잡아보는 시간, 잡아봤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MC 이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C 박인영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재미와 에너지를 책임지겠습니다. 봤니? 좋습니다. 저희 오늘 어떤 분을 모시고 또 인터뷰를 하게 될까요? 오늘 또 굉장히 대단한 분을 모시는데요. 모글스키 국가대표에서 학생 선수 최초로 변호사의 길을 걷고 계신 바로 서정아 변호사님입니다. 지금 변호사님이신데 모글스키 국가대표를 또 하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인영 MC도 동계 스포츠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도 동계 종목 학생 선수 출신이라서 오늘 변호사님 만나 뵙기 전에 좀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잠도 설쳤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같은 공통점이 있으시니까 저 오늘 인영 MC만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죠. 좋습니다. 서정아 변호사님 모셔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카메라 보시면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전 모글스키 국가대표 그리고 현직 변호사로 활동 중인 서정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가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어요. 축하할 일이 있는데 혹시 뭔지 감이 오시나요? 축하할 일이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요? 뭐죠? 나와주시죠, PD님. 나와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곧 서정아 변호사님 생일이시라 저희가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인터뷰를 또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생일 주간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생일은 일주일 전부터 생일이잖아요. 그 얘기야, 네. 그렇다면 이제 학생 선수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한데요. 스키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타가지고 사실 그냥 정말 재미로 시작해서 네.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뭐 겨울방학 때마다 이렇게 타고 그렇게 하다가 선수로서 좀 더 생각하게 된 거는 한 중학교 1학년 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스키를 계속 타다 보니까 스키를 잘 하게 되셔서 그래서 그냥 바로 국가대표가 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국가대표가 되신 네, 건가요? 맞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제 뭐 스키 타고 이제 동생도 같이 타고 사촌도 같이 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가족끼리 되게 스키장을 놀러 가는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이제 뭐 설날 때 가고 네. 스키장 가족 다 같이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타다 보니까 재밌어서 계속 타다 보니까 또 실력도 늘고 그래서 선수 생활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회를 이렇게 나가시게 되신 거죠? 네, 맞아요. 타다 보니까 대회도 나가보고 싶고 그래서 대회 나갔다가 이제 또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모글 스키가 이제 그 언덕들을 엄청 넘는 거잖아요. 네, 저도 맞아요. 스키를 좋아하는데 이제 가끔 스키장에 이제 옆에 사이드에 이렇게 있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걸 이제 남자 친구들끼리 이제 한번 타볼까 해가지고 타면 이제 우당탕탕 넘어지고 네, 이랬는데 네, 네. 어떻게 그 모글 스키를 선택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스키를 시작했을 때는 사실 모글이라는 개념이 한국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스키장 슬로프를 쭉 이렇게 정설을 해놓으면 끝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타다 보니까 그런 울퉁불퉁한 서면이 더 재밌더라고요. 근데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쯤 아마 한국에 처음 이제 모글 스키라는 게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타다 보니까 그냥 약간 평평한 슬로프보다는 좀 울퉁불퉁한데 좀 스릴을 즐기셨던 네, 거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글 스키가 들어와서 모글 스키를 선택을 했는데 또 성적이 좋으셔서 네, 국가대표까지 이렇게 되신 거군요. 네, 네, 그러면 이 학생들에게 모글스키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모글스키는 슬로프가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사면을 내려가면서 두 번의 점프 동작을 하는 종목이고요. 턴이라는 점수가 한 60% 정도로 돼 있고 그리고 스타트부터 피니시 라인까지 그 걸리는 스피드가 한 20% 그리고 나머지 20%가 이렇게 점프 동작, 두 번의 점프 동작을 이제 심판들이 채점을 하는 종목이어서 기술과 스피드와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섞여 있는 종목입니다. 오, 그렇군요. 자세도 보고 속도도 보고 맞아요. 약간 어려운 스포츠네요. 맞아요. 어려우면 되게 어려울 수 있죠. 국가대표로서도 올림픽도 나가시고 밴쿠버, 소치
평창 3개나 나가셨는데 올림픽으로서 국가대표로서는 또 어떠셨나요? 그 스키를 타실 때? 사실 이제 올림픽이 4년마다 한 번 있으니까 되게 선수들한테는 특히 저희가 뭐 방금 소개해드렸다시피 비인기 종목이란 말이죠. 저희 종목을 이렇게 소개하고 알릴 자리가 기회가 별로 없어요.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이제 뭐 저희가 성적을 잘 내거나 좋은 이제 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사실 좀 더 언론이나 뭐 일반 시민분들의 집중을 좀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여서 선수들한테는 되게 소중한 기회죠. 모든 선수들이 사실 올림픽 메달을 목표로 하고 그 무대에 서는 것도 되게 꿈이긴 하지만 특히 저희한테는 되게 그렇게 우리 종목을 알릴 수 있는 기회고 조금이라도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더 특별하게 준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신 이유가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를 시작하셔서 사실 그 종목에서 정말 나라를 대표할 만큼 뛰어난 시력을 가지셨는데도 학업을 계속 놓지 않으셨단 말이죠. 학업을 끝까지 병행하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처음에는 이제 국가대표 발탁되고 공부 안 하고 운동만 하겠다, 네. 스키만 타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사실 이렇게 막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나가서 스키 타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재밌으니까. 그쵸. 근데 제가 정말 어렸을 때 한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부모님이 좀 강조를 하셨어요. 네. 이제 운동이랑 공부랑 둘 다 할 수 있고 둘 다 해야 된다라는 주의셔서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강제로 좀 하다 보니까 네, 저도 그게 익숙해지고 대학교 가고 계속 국가대표랑 뭐 올림픽 준비하면서 시즌 준비하고 또 학교 다닐 땐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루틴이 생기고 좀 어느 정도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던 거네요. 이게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다시피 지원이 없으면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스키장에 안 데려가주면 못하거든요. 그렇네요. 내가 스키를 타려면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그 궁금했던 게 중학생 때부터 이제 국가대표로 준비를 하시고 또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셨단 말이죠. 근데 사실 저도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어떻게 스키라는 이제 운동을 병행하면서 외국어 고등학교에 진학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중학교 때는 어느 정도 막 선수 생활만 해야지라는 것보다는 이제 뭐 공부하고 그리고 겨울방학 위주로 해서 이제 훈련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가지고 좀 그나마 이제 막 운동만 해야지 운동에 올인이라는 생각이 없었어서 그렇게 외국어 고등학교에 먼저 진학을 하게 됐어요. 사실 대표팀 선발이 되기 전에. 다음에 이제 대표팀 선발이 돼서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에 미국 대학에 진출하시고 변호사 시험 합격까지 정말 이 커리어가 화려하신데 본인만의 공부 비결이 따로 있으신 건가요? 딱히 비결이라기보다는 스키를 타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 해야지만 스키를 탈 수 있다. 네, 약간, 네. 한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점차 조금 둘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공부할 때는 완전 남들보다 더 작은 시간에 짧은 시간 안에 해야 되고 또 운동할 때는 그나마 어느 정도 공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양쪽을 다 병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두 개 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 투자가 제한적이었어요. 한계가 있었어요. 그거를 최대한 집중도 있게 시간을 잘 활용하자라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몸에 배웠던 것 같아요. 정말 밀도 있게 공부. 네, 맞아요. 네. 좀 적은 시간을 하더라도 좀 확실하게 하자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스키를 타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니까 스키가 공부의 동기부여가 된 거네요. 맞아요. 저는 어렸을 땐 그랬어요. 네. 그럼 이제 학창 시절도 국가대표 생활 병행하시면서 네. 학창 시절을 이제 보내신 건데 네. 학창 시절은 좀 어떤 학생이셨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는 사실 제가 운동선수라는 거를 거의 몰랐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요? 네, 친구들이. 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올림픽 나가고 해서 알았던 게 더. 막 현수막 이렇게 붙잖아요. 현수막은 안 붙었을걸요, 아마. 또 아무래도 운동과 이 학생을 병행하다 보면은 일반 학생들과는 조금은 다른 학창 시절을 보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아쉬웠던 거나 뭔가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좀 약간 미련이 남는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약간 동아리 같은
같은 뭐 친구들끼리 뭐 끝나고 어디 뭐 방학 때 어디 놀러 가거나 이런 거는 좀 많이 못 해봐서.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사실 그 수학여행 뭐 1학년 때는 갔었는데 2학년 때는 또 아마 그때 뭐 스키 훈련 때문에 못 가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소소한 추억들은 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운동을 결국에는 그만두셨잖아요. 그만두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나요? 저는 원래 이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사실 은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1년 더 사실 선수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저희 뭐 실업팀이 있었는데 원래 모글스키 종목에 지도자 자리를 제안받아서 이제 선수랑 지도자랑 같이 병행하다가 좀 더 제가 지도자에 집중하는 게 맞겠다 해서 지도자로 이제 전향하면서 선수는 은퇴를 했습니다. 운동을 그만두기로 딱 결심하셨을 때 직면했던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을까요? 사실 저도 이제 2018년 올림픽을 끝으로 은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뭘 하지라는 그러니까 막상 이제 운동을 안 하는 생활이 처음엔 되게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두세 번씩 운동하다가 하루에 한 번 운동하면 되게 뭔가 몸이 근질거리고 맞아요. 아 이게 맞나 해서 막 어쩔 때는 혼자 막 2번 운동하고 막 이랬는데 네. 근데 지금은 뭐 몇 년 지나니까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럼 운동과 학업 이 두 마리 토끼에 대해서 약간 상관관계나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운동했던 거, 올림픽 준비했던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대회 시합을 준비하는 거나 시험을 준비하는 거나 되게 네. 비슷하다고 느꼈고 시합을 하는 것과 시험을 치르는 것과 되게 비슷하다고 전쟁을 준비하는 맞아요. 약간 전사의 이게 마음으로. 네,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목표가 있고 그리고 그거에 다다르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준비하는 거는 어떤 걸 하나 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공부가 쉬웠나요? 아니면 운동이 쉬웠나요? 저한테 많이 물어봤던 그쵸, 그쵸. 질문이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이 쉽냐 네. 올림픽이 쉽냐 이거거든요. 근데 변시도 어렵고 올림픽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 올림픽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 종목은 30초면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4년을 준비해서 30초, 그러니까 어쩔 때 실수하면 그냥 5초 만에도 끝날 수 있어요. 4년이 5초 만에 날아갈 수 있는데. 넘어져 버리면. 네, 맞아요. 스타트 하자마자 이게 넘어지거나 그러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압박감? 내가 여기서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실수를 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거를 지우고 그 순간에만 딱 몰입해야 되는 그런 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운동은 사실 이제 뭐 한 번 다치면 뭐 내가 움직이질 못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공부는 사실 뭐 발목 부러져도 할 수 있잖아요. 손이 부러지지 않는 한. 네, 손이 부러지지 않는 한 이제 뭐 다른 데는 좀 이제 다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변시는 5일 동안 보거든요. 시험 기간이 5일이에요. 그래서 막 아침 뭐 10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하고 막 근데 그 과정이 엄청 힘들다는 게 사실 대부분의 의견이긴 한데 그래도 그런 압박감은 네. 5일이나 기회가 주어지고 내가 5초 만에 끝나진 않잖아요. 변시가. 30초보다는 네, 확실히. 30초보다 훨씬 길고 그래서 또 모르겠으면 다음 문제 풀면 되고 약간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지 않나? 변호사를 선택을 하신 건데 은퇴 후에 변호사라는 직업 하필 많고 많은 직업 중에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실 제가 국가대표에 선발되고 처음 이제 그 국가대표 훈련에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중간고사랑 이제 겹쳤어요. 네. 훈련일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감독님이 그 훈련에 하루라도 참석을 안 하면 이제 포기각서를 써야 된다라고 해서 국가대표를 못한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운동이랑 공부랑 같이 못하는 게 뭐 엘리트 스포츠를 하려면 그게 당연하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그걸 포기각서를 쓰고 그 해에는 국가대표가 안 됐어요. 그럼 포기를 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중간고사를 선택하시고. 네, 맞아요. 정말 그게 맞나라는 생각이 계속 이제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학생 선수면 이제 당연히 운동만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인권 부분이나 학습권 부분에 좀 관심이 생겨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이제 체육 관련 일들을 실제로 이제 수임을 좀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네, 그런 선수들 뭐 피해 입은 부분이나 이런 거를 일부 좀 도와주고 있기는 해요. 근데 아직 뭐 직접적으로 어떤 사건을 맡아서 이렇게 수행하진 않았고 그냥 틈틈이 이제 지금 다니는
로펌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조금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짜 멋있으세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변호사 외에도 스포츠 인권 연구소에서도 활동을 하고 네, 계신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네. 이건 어떻게 하다 시작을 하게 되신 건가요? 스포츠 인권 연구소는 2020년, 21년 그때쯤 이제 설립이 돼서 스포츠 인권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자고 해서 네. 만든 단체고요. 그런 침해를 받은 네. 분들을 직접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또 네.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스포츠 인권에 관한 침해 같은 게 아니어도 스포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평등 스포츠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국내 학생 선수 최초로 변호사가 되신 건데 이런 타이틀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신가요? 자부심이라기보다는 네. 우선 제가 아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운동이랑 공부랑 같이 병행할 수 없는 건가라는 저한테도 의심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케이스가 많아져서 이제 운동이랑 공부랑 병행하는 게 되게 당연한 거고 하면 더 좋다라는 게 좀 많이 인식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운동선수라고 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공부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네. 문화가 좀 자리 잡았으면 네, 좋겠다는 맞아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는 변호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신 건데 변호사로서 이뤄내고 싶으신 꿈 같은 게 특별한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변호사가 된 계기도 스포츠였고 더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좀 변호사가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네. 된 거인 만큼 지금은 사실 2년차 변호사여서 네. 되게 다양한 사건들을 접하면서 실무적인 이제 송무라고 하는데 네. 저희는 재판 출석하고 뭐 수사기관에 같이 출석하고 나가고 하는 그런 송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런 송무 경험을 쌓고 이제 변호사로서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가서 스포츠계에서 좀 발전, 변화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궁극적인 꿈이자 목표인 것 같습니다. 스포츠계에 꼭 필요하신 분이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렇다면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학생 선수나 체육 계열에 있는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그런 말이 있다면 우선 사실 저도 이제 운동선수 은퇴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선수로서가 아니고 이제 일반 학생 이렇게로 사회에 나가면서 이 운동선수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에 생각보다 많다라는 걸 느꼈어요, 사실. 뭐 운동했다고 하면 약간 뭐 공부 안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사회생활을 잘 못할 거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내가 스포츠를 잘했다는 것과 스포츠를 열심히 했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운동에서 뭘 잘했고 이거를 통해서 뭘 얻었는지 한번 그걸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걸로 이제 다른 어떤 사회 분야를 나가서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수많은 학생 선수들 후배들이 또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오늘 잡아봤니 컨텐츠에 또 출연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해서 너가 공부했다고 막 남들까지 공부하라는 거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공부를 무조건 잘하라는 거보다는 이제 다른 분야에 도전하기 위해서 운동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든 열심히. 네, 맞아요. 어떻게 학교를 다니면 또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네. 또 운동할 때는 또 운동에 집중하고 이렇게 꼭 운동만 열심히 해야 운동을 잘하게 된다라는 좀 고정관념을 깼으면 좋겠어요. 이걸 또 지도자분들이 보면 싫어하시긴 하겠지만 근데 학생분들은 또 많이 공감하시고 귀담아 들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도 다 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스포츠 인권을 위해 힘써주시는 서정아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박인영 MC 저는 이재원이었습니다. 잡아 봤니?